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다. 그렇게 얘기. 일단 나는 반도체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. 주 52시간 문제가 합의되면 좋고,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주 52시간 문제의 변화는 필요하거든요. 네.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지키기도 하지만은 1억 5천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. 네. 또 그냥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일하는 사람한테는 근로시간 적용을 받기가 어렵잖아요. 그런 합리적인 그 52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. 우리가 암만 임금 인상 투쟁을 해봐야 사실은 회사의 이익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. 회사도 살아야 되는. 근데 사교육비하고 주택 문제가 이렇게 비싸면 노동자들은 뭐 힘들잖아요. 그러면 국가가 적어도 주택 문제나 보육,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큰 틀의 사회적 협약을 해야 사실상 이 문제는 마무리되는 거라고 봐요, 저는. 그 현장에서도 많이 이게 지역에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람 못 구한다는 게 제일 하소연을 하죠. 또 하나는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량 오다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. 그런 면에서 저는 주 52시간 문제를 너무 뚝딱 이러지 말고, 그러면은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모여가지고 전기 문제, 물 문제, 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토론하고, 반도체법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에요? 몇 년 지난 이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허겁지겁하는 이 정치권 자체가 내가 볼 땐 낡은 질서지. 이번 기회에 빨리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, 그 다음에 52시간 문제는 합의되면 좋고, 안 되면은 별도의 논의를 해서라도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. 하나는 AI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, 하나는 인력 문제죠. AI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, 스탠퍼드 컴퓨터 사이언스는 800명인데 우리나라는 주요 대학에 몇십 명 만들기도 어려워요. 다른 과를 조정해야 되니까. 이걸 난 교육권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끝내야 된다고 봐요. 두 번째는 AI 부분은 이번에 딥시크 부분은 벤처에서 나온 거잖아요. 대기업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자본과 결합할 수 있도록 그 산업은행이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늘리는 거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R&D인데, 중국 같은 데 보면은 AI에 관련된 R&D를 하게 되면 100% 세액 공제를 하거든요. 우리나라도 빨리 100%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. 또 하나는 AI와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AI 반도체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, 뒤에 또 데이터 센터 문제도 있으니까. 우리가 용인의 반도체 문제도 결국 전력 문제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. 그 에너지 문제도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을 얘기하면은 전부 나쁜 사람이고, 이번 정부엔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면 완전 사기꾼이고, 이러지 않고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, 도지사나 장관이나 시장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몇 달을 보내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죠. 지금 너무 일을 안 하죠.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정치 IMF가 왔죠.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약 250조 원이 날아간 거거든요. 환율에서 무려 5% 이상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국민자산이 5%가 줄어든 거예요.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.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때가 왔다.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. 공정과 상식이 통한 정상적인 국가. 결국은 AI와 기후위기와 수명 100세 시대 인간, 이제 120세죠. 이 인간에게 맞는 누가 이 미래 기술 전쟁의 승자가 되느냐. 거기에 결국은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새로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, 정상적인 삶이 있는 거,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. 이 세 가지라고 보죠. 여쭤보면 성남공항 이전 가능할까요? 많은 젊은이들 꿈이 판교에서 출근하고 판교에 집을 갖고 거기 직장 갖는 건데, 8만 5천 명 중에 2만 명만 주변에 살고 다 6만 5천 명이 출퇴근하는 거예요. 그러지 말고 성남공항을 이번에 미국과 협상을 하자, 새로운 정부랑. 그러면 핵심적인 군사기능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. 그 생산과 주거를 함께하는 걸 만들어내게 되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. 대통령이 쓰는 그 소위 의전 부분은 현재 김포공항이 40%밖에 못 써요. 그래서 김포공항을 충분히 쓰면 되고, 나머지 군사적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미군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내야 될 문제라고 보죠. 그러나 우리가 판교라고 있는 그냥 어느 빈 땅이 있는 게 아니고
한참 미래상용으로 뻗어나가는 지점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보태는 거기 때문에 현재 판교와 40만 평에 100만 평 정도의 그 평지가 나오게 되면 그건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로 저는 거듭나게 될 거라고 봐요. 우리가 파주 LCD도 군부대였기 때문에 빨리 된 거예요. 수영만의 그 센텀시티도 거기가 옛날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빨리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군부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게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. 다 평지잖아요.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결단을 하게 되면 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고 그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.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. 뭐 교육의 의무, 납세의 의무, 국방 의무.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권리가 약해요. 사람 행복하게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죠. 집이 있어야죠. 애 키우기죠. 보육, 교육, 의료, 건강보험, 그다음에 노후연금, 문화생활. 이 7가지면 되잖아요. 사실은. 국민행복 7공화국, 그래서 행복 추구권의 7가지를 명확하게 넣자. 네덜란드에 노동권이 있어요. 선진국은 다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노동권, 주거권, 보육, 교육권, 건강권 이거 7가지를 헌법에 넣자. 제가 부산을 갔었는데 한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. 그 노점상 자갈치 노점을 하시는 분인데 뭐가 잘못됐다. 뭐가 잘못되니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투표하고 나면 또 실망하고 또 희망이 있어 투표하고 또 실망하고 사는 건 왜 점점 어려워지냐.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정치에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. 너무너무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남더라고요.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정치가 뭐가 잘못됐길래 이들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가. 이번에 계엄이 없는 나라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7가지 행복을 찾는 거라는 걸 난 그걸 확실히 넣고 싶어. 이야기 힘든 저도 약간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. 뭐 20, 30대라든지 아니면 뭐 중도층이 지금 확실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는 70%는 잘못됐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도는 40% 정도잖아요. 저도 20에서 30%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. 하나는 중도층이고 하나는 20, 30대거든요. 20, 30대가 보기에는 양쪽 정당 모두 구리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적으로 20, 30대들 내가 많이 만나보면 특히 남성들 만나보면은 너무 기성 정치권이 너무 낡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.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였을 때요.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신세계 같아. 또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. 게임에서 보면 아이템은 어린들이 보기엔 야 임마 무슨 엑스칼리버 칼이 무슨 몇백만 원이 말이 돼? 이 친구들은 게임 아이템이 돈이거든요. 사이버머니에 비교적 발달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 거 아니에요? 이제 백악관에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을 아예 AI 가상자산 책임자를 앉혀가지고 코인도 발행하잖아요.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 거래액보다 코인 거래액이 더 많아요.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 여야는 그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.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런 조치를 한 개도 안 하고 저기 코인은 사기야. 저기 사기라니까? 이걸 보는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낡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. 엔비디아라는 신흥 기업 주식시가 총액하고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가 총액이 이 회사만 하다면 한국 경제는 위기죠. 더군다나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고 계엄 이후에 250조가 빠져나갔는데 지금 미국 주식을 살려고 가 있는 돈이 250조 원이 가 있다. 정권을 잡으면 뭐해? 가문의 영광, 국가의 민폐면 그건 안 하는 거 봐도 못한 거예요. 국민에게는 삶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건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지. 정권 노름이지 그거는. 우리는 좀 새롭게 출발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한때 여기도 저걸 좀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여론조사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무조건 스카우트 해오는 국민의힘.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. 국민이 무섭다는 거. 이게 전 교훈이라고 봐요. 오늘 또 뽑아야 되는 거죠. 기대하겠습니다.